자, 이제 주행을 위해 시동을 걸겠습니다. 이 차가 렌트카다 보니까 차량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런지 시동을 걸었을 때 시트에서 좀 진동이 불규칙하게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엔진이 돌고 있는 소리가 후드에 흡차음재가 없기 때문에 좀 실내로 유입이 잘 되는 편입니다. 여기서 에어컨을 좀 틀면 시트뿐만 아니라 이제 스티어링 휠에서도 진동이 느껴집니다. 3박 4일 동안 이 모닝을 운전하면서 느꼈던 거는 스티어링 휠 자체의 무게감은 적당합니다. 대신 이제 스티어링 휠을 좋다 했을 때, 선형성은 좋다 했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점차적으로 가는 그런 선형적인 느낌은 많이 미흡하고, 코너링 같은 거를 했을 때 스티어링 휠의 응답성은 무난한 수준입니다. 가장 이 모닝을 타면서 느끼는 점은 엔진의 소음이 실내로 많이 유입됩니다. 그리고 경차다 보니까 경쾌한 발진감은 그래도 좀 기대를 했는데 76마력에 9.7 토크다 보니까 토크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발진에 있어서는 경쾌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가다 보면 이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직결을 써가지고 이 직결로 인해서 들어오는 진동하고 그런 부밍 소음이 자주 이제 들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방지턱 같은 걸 넘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편입니다. 아무래도 편평비도 65나 되는 타이어를 꼈고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데, 서스펜션 뒤쪽이 토션빔이다 보니까 떨어질 때 방지턱을 타고 넘어와서 떨어질 때는 좀 충격이 센 편입니다. 모닝을 타보면 승차감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부드러운 승차감을 이렇게 잘 느끼게 해줍니다. 그래서 천천히 잘 달리고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럽습니다. 대신 이제 조금 속도를 높이다 보면은 바람 소리랑 타이어를 타고 들어오는 노면 소음이 좋지는 않습니다. 특히 노면 소음보다는 이제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아쉽습니다. 이제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엔진이 더 빠르게 돌고 열일하기 때문에 더 소리가 소리가 더 크게 들어오는데, 거기에다가 바람 소리까지 이제 좀 잘 들어온다는 점이 경차를 타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신경 써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그래도 고속으로 달릴 때 고속 안정성 같은 경우는 꽤 괜찮기 때문에 전혀 경차라고 해서 무섭거나 이런 위화감 같은 거는 들지 않습니다. 모닝의 엑셀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담력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게 적당하게 둘 다 한쪽이 무겁거나 한쪽이 가볍거나 이런 게 아니라 둘 다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기아 모닝을 타면서 느꼈던 장점은 고속 안정성이 좋다는 겁니다. 예전에 스파크나 모닝 이런 경차를 탔을 때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은 조금 불안했거든요. 근데 지금 이 3세대 모닝을 타면서 느꼈던 거는 고속으로 달릴 때 전혀 불안함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모닝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부드러운 승차감입니다. 생각보다 경차라고 해가지고 되게 경박한 거동이나 이런 것들은 없고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준다는 게 모닝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모닝의 단점은 아무래도 경차다 보니까 출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추월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되게 천천히 달리거나,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경차라고 느리다고 이제 추월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, 두 번째로는 이제 실내로 유입되는 각종 소음들입니다.
아무래도 원가 절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차음이 덜 들어가고 이런 건 맞지만, 그럼에도 제일 먼저 엔진 소음이 가장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게 조금은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물론 바람 소리도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차임을 감안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감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엔진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는 거는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. 그럼 이 차를 누가 사야 하나 라고 물어본다면, 사실 경차는 사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사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, 이 모닝을 구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조합은, 우선 트림은 이 프레스티지를 사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고, 그렇지 않고 이제 개별 옵션으로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드라이브 와이즈 2는 넣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아무래도 안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넣는 게 좋은 것 같고, 그 다음에 컨비니언스 패키지에서는 이제 스탠다드를 넣어서 좀 편의성을 높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멀티미디어 패키지 같은 경우는 또 프레스티지를 넣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, 일단 후방 모니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. 경차를 살 때 뭐 당연히 가격도 중요하겠지만, 개인적으로는 이제 필요한 옵션이 있는,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회사의 경차를 사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기아 모닝에 대해서 이제 3박 4일 동안 제주도에서 타보면서 느꼈던 그런 점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. 다음번에도 이런 렌트카를 빌려서 타거나 또 차량 협찬이 들어오면 여러분들께 이제 차량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또 세심하게 살펴보고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 협찬이나 문의는 아래 메일로 또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지금까지 햄동이었습니다.